네, 오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뭐 한 달, 두 달, 세 달, 네 달 동안 계속 이제 경매를 가르쳐 주실 텐데 네. 가장 먼저 이제 경매를 왜 해야 되는지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경매를 하셨고 네. 그걸로 돈도 많이 버셨잖아요. 네. 2030들이 특히 경매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제가 처음 경매를 시작했을 때도 사실은 비슷하게 지금은 틀리지만 한 28살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근데 그때는 좀 빠른 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 사실은 더 빠르게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. 사실은 더 느끼시겠지만 요새 뭐 집 마련하는 거나 이런 거에 사실은 맞아요.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사실은 좀 상실감까지 느끼고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사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해야 될 게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네. 대부분 분들이 뭘 하시냐면 비트코인, 네, 그렇죠. 뭐 이런 주식 이런 걸 하시는데 네. 사실 주식은 조금 모르겠습니다. 네. 그건 사실은 저도 예전에 했지만 제가 그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저는 이제 포기했고 네. 또는 장기적인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거에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안 했었던 부분이고 네. 근데 비트코인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 느낌이 죄송하지만 좀 도박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벌었다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네. 아주 가끔 네. 사실은 대부분 좀 그쵸. 어려움이 있거나 맞아요. 그걸로 인해서 큰 오히려 손실이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. 사실 그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네. 반면에 전에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거에서 읽었지만 네.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. 그거는 너무 우리가 할 게 없다 해서 그러신 것처럼 그런데 네. 가장 안정적인 건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부동산 중에서도 네. 경매가 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. 부동산은 좀 안정 자산, 그러니까 무슨 물체, 그러니까 표현이 좀 속되지만 남는 게 있습니다. 그렇죠. 물건이라도 남아 있는데 네, 그렇죠.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경매를 하시게 되면 시세보다 훨씬 좀 싸게 살 수가 있어요. 일반 매매가보다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 중에서도 경매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나요, 보통?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한데 오늘 네.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들 중에서는 네. 빌라 같은 경우에서도 최소한 뭐 2, 3천에서 한 5천 이상 싼 것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시세보다 한 1억 가까이 싸게 네.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충분히 있습니다. 정말 근데 내 집 마련을 위해서도 경매를 배워놓으면 확실히 싸게 집을 살 수 있거든요. 그럼요. 훨씬 좋죠. 그럼 오늘 이제 경매가 사실 물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이 물건들이 과연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우선은 경매, 여기 저희 로드옥션에 보셔서 나중에 이건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. 자료실에서 경매 절차를 보시면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경매 신청,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네. 보통 개인적으로나 은행에 돈을 빌리셨다가 돈을 못 받거나 이러면 네. 그거를 사실을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. 그쵸. 그래서 그런 채권자분들은 그거를 경매를 신청해서 그 돈을 받게 되시는데 네.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 물건과 관련된 돈을 받거나 주실거나 아니면 세금 관련된 분들이 모두 관련된 서류를 이제 제출해라 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. 네네. 그럼 그때 처음으로 법원 통해서 이제 경매 신청이 진행되게 되고요. 그러니까 예를 네. 들어서 이제 뭐 어떤 분이 돈을 이제 빌려놓고 안 갚으면 네.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 그렇죠. 하면은 네. 이거 팔아서라도 내가 돈을 받아야겠다 네. 하고서 이제 경매 신청을 한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네. 이게 혹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돈을 이제 빌려줄 수 있으니까 네. 그 사람들에 다 알려서 혹시 너네 뭐 돈 받을 거 있으면은 신고해라 이렇게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네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관련된 걸로 해서 이제 법적인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게 진행되게 됩니다. 네. 그러면 그때 등기부 등본상에 경매가 진행된다라는 표시가 들어가게 되고요. 네.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뭐 혹시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이든 어떤 분들이 다 주의하게 되는 그런 네. 게 시작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어떤 법원에 필요한 비용과 이런 걸 납부하게 되면 네. 실질적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절차가 진행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듯이 물건들이 나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럼 이제 경매 날짜가 잡히면은 그날 이제 이 물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입찰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 네. 입찰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한테 네. 낙찰이 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면서 다른 건 없고요.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경매가 진행되면서 그 물건에 대한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걸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. 네, 네. 그리고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게 되면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조사가 충분히 되시면 이제 입찰하러 아까 말씀처럼 법원에 가서 입찰하시면 되는 거고 네. 그 가격을 가장 높게 쓰는 사람이 네. 낙찰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. 그럼 이제 그렇게 경매가 붙여지는 물건들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?
기본적으로는 대법원,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. 네네. 또는 저희처럼 이렇게 로드옥션처럼 무료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네.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네. 해당 물건들을 여기 나와 있는 물건들을 뭐 지역별로 해서나 네. 또는 여기 보면은 지역을 나눠서 하실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관련된 걸 찾으셔가지고 보시면 검토하시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제 모든 물건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? 그럼요. 다 들어가 네.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경매라는 것은 그래서 돈을 이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돈을 빚진 사람한테 이런 물건들이 있으니까 이걸 팔아서 돈을 가져야겠다.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네. 그럼 법원의 절차를 진행해서 이제 그 입찰을 통해서 돈을 이제 받으면은 다시 그 빌려준 사람들한테 그렇죠. 돈을 나눠준다는 네, 그게 말씀이시죠? 배당이라는 말로 네. 표현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